로우 컨설팅 60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해 주셨죠? 저기요. 상속 문제에 대해서 상담 좀 네. 하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저기야.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그 집이 있었는데요. 네.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그 집을 우리 어머니가 네. 1993년 12월 24일까지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네. 그 며느리 되시는 우리 올케한테서 엄청난 구박을 받았었어요. 네네. 며느리 되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 집이 좀 값이 많이 나가니까 네. 우리 어머니 집을 뺏어서 어떻게든 자기 아들한테 주려고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엄청나게. 그런데 어머니가 아팠어요. 네. 그 누워 계신 분한테 약도 안 드리고 좀 그 구차도 당하고 그랬었어요. 그 며느리한테. 네네. 우리 어머니 그 괴로움을 보고 자란 사람으로서 네. 도저히 우리 내 목 다른 사람 목은 몰라요. 그렇지만 내 목은요. 네. 한돈 얼마라도 그 사람들 손에 넘겨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 딸들끼리는 최소한도 그래요. 예. 네네. 그래갖고 했는데 이제는 그 손자 되는 사람, 그러니까 옳게 우리 어머니를 구박한 사람의 아들이 자기네 뜻대로 그 집을 차지하고 살아요. 아이고. 예, 네네. 차지하고 살고 이제 그 땅이 넓으니까 그 상가 건물 비싸거든요. 네. 막 주차장으로 새를 놔서 먹고 그 수십 년 그렇게 지금까지 새나 먹으면서도 우리 어머니를 구박하시더라고. 아유, 정말 상심이 크셨겠는데요. 예, 그래갖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좀 상담하고 싶은데 네. 하다못해 지분이라도 그거 할 수 있을까? 지분 네. 압류라도 하다못해. 내 지분을 좀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자, 이번 사건도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습니다. 김영주 변호사님이 이런 사건 잘 해결해 주시죠?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네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실 때 지금 부친께서는 돌아가셨죠? 예. 예, 부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예. 모친께서 돌아가셨죠? 예. 예. 그리고 지금 그럼 형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형제분이 6남매인데 제가 막내다 보니까 예. 큰오빠 돌아가셨고 아, 큰 오빠가요. 예, 큰오빠가 살아계시면 이렇게 안 하는데 네. 이제 큰오빠 돌아가셔서 올케가 집안을 막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네. 막 쑥밭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 그 올케까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그 방에서 넘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받았다고 그런 얘기들 예.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또 큰 올케 그 둘째 오빠 돌아가셨고. 아, 둘째. 그러면 지금 둘째 오빠 돌아가셨어요? 예. 둘째 오빠 자녀분이 있어요? 예, 있어요. 여 서울에 살아요. 그 둘째 오빠 그 형수도 살아 계시고요. 저 그럼, 형수가 아니라 예, 그 예, 형님. 예. 그리고 자녀분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 큰 오빠 돌아가셨고 큰 오빠 예. 지금 큰 며느리 하고 그다음에 아들이라 그러셨죠, 아까. 그 예. 큰 며느리 아들. 예. 예. 그렇게 있는데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 지분은 받아올 수 있으세요?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지금 6남매인데 예. 살아계신 분이 6남매란 말씀이세요? 예, 예. 지금 그럼 나머지 큰오빠랑 돌아가신 작은오빠 두 분은 뺀 거네요? 빼고 6남매 남으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 6남매 중에 이제 거기서 빼야죠. 아, 6남매인데 큰오빠 작은오빠 돌아가시고 예, 예. 지금 딸 4명만 살아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들 셋, 딸 셋인데 예. 아들 하나하고 딸 둘이 살아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지분은 가져오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지금 예. 복잡한 게 얽혀 있는 게 형제분들이 돌아가셔서 그 예. 형제분들의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예. 형제분들이 상속받아야 될 걸 형제분들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우리가 법적으로 대섭상속이라고 하는데 그 지금 전화 주신 분의 형제분이 상속받아야 될 부분을 그 예.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눠 가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 한 채를 남겼고
예. 그 집한테 남긴데 모친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서 사셨고, 예, 예. 예.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모친 돌아가시고 나서 그 큰며느리가 그 자기 아들 데리고 살았다는 얘기죠. 예, 예. 살자고 살았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집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누구 앞으로도 없고 그냥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그냥 아니, 있어요. 지금도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으세요? 예, 예. 아, 그러면. 아니요, 아무도 도장을 안 찍어. 저한테 상속 포기하라고 몇 번 왔었는데 네. 나는 절대 포기를 안 한다. 네. 우리 어머니 서름을 그럼 우리 어머니 지하에서 눈을 못 감으신다. 네. 절대 그러니까- 포기 못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랬어요. 그 집 명의가 아직도 예.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아직도 아버지 이름. 예. 예, 그 돌아가신 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예, 예, 그 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상속에 개시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머니와 그다음에 그 지금 전화 주신 분들의 형제분들이 상속을 받아요. 예. 근데 그때 그 등기를 안 하고 아버지 그대로 두셨죠. 예.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상속 지분을 지금 살아계신 형제분들이 상속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등기를 하지 않고 아직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예. 지금 상황에서 이건 이제 제가 그 계산을 돼야 되는데 그 계산되긴 그렇고요. 왜냐하면 배우자는 그 상속 재산 1.5, 그다음에 예. 자녀들은 요새는 딸 아들 구분 없이 그 다 1대1 다 가져가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사망 당시의 법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 그 다음에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때가 다 예, 있긴 예. 한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때 예. 법으로 따라도 상속 지분만 다를 뿐이지, 예, 상속 지분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예. 수 있습니까? 예, 지분을 받아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지분이, 지금 전화 주신 분 지분이 얼마가 되는지는 계산을 돼 봐야 돼요. 예. 계산을 그건 정확하게 해보 나중에라도. 지분이 예. 나오는데,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게 큰며느리랑 큰아들이 살고, 그 집, 아, 큰며느리도 돌아가셨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그 큰며느리가 그 대서상속 받아야 될 상속분도 아들이 가져가거든요. 어쨌든 상속분을 계산을 되면 지금 전화 주신 분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으세요. 예, 예. 그 지분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지분 반환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 큰며느리랑 그 집 큰아들이 좀 같이 살다가 그 큰며느리 돌아가셨죠. 예. 예, 그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상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분으로 나눠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전체를 그 집에서 살면서 수익을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대해서 상속 지분을 가져오는 거는 물론이고 예. 자기 지분을 넘어선 만큼 사용 수익에서 얻은 그에 대해서 부당이득 형식으로 반환 청구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머,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상속 지분을 일단은 정확하게 계산을 되어야 알 수 예.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될지 그건 알 수 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 놓고도 전화 주신 분의 지분이 얼마인지 몰라도 분명히 지분은 있으세요. 그 예. 계산을 대보면 나오니까요. 그 지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그 큰며느리, 그 집 큰아들이 그 집에 단독으로 살면서 수익을 얻었던 그 부분은, 금전으로 환산해서 반환 청구를 받으실 수 있어요. 반환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예, 그래요? 결론은 지분도 가져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아버님 명의로 우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명의로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한테 상속된 지분 그거는 다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또 예, 밑에서 그렇죠. 받는 그래서 거예요. 그 네. 상속분을 다 계산을 되어야 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각자가 가진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갈 때 상속인 중에 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상속을 받아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상속 재산이라는 건 이제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전제에서는 그 상속 지분이거든요. 네네. 그걸 또 상속인들이 나눠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형제들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세 분이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그 돌아가신 분들이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와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 해서 배우자와 자식이 함께 그 돌아가신 형제분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자식으로서 상속을 받아야 될 부분을 그 배우자와 자식들이
우리 법률적 표현으로 대습상속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상속을 받거든요. 네네. 그 자기의 상속분만큼. 그래서 그걸 계산을 되면 이게 몇 분의 몇 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1.5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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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뭐 이렇게 계산을 되면 나오는데 그걸 지금 제가 방송 중에 할 수는 없고요. 그 네. 계산을 되면은 지금 전화 주신 분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몰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 상속분이라는 건 뭐 상속분이 많은 사람은 다 가지고 통째로 그게 눌러 앉아서 살아도 되고 상속 지분이 적은 사람은 아니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눠 가져야 되는 거 한 사람이 가졌으면 그 나누어 줄 걸 안 주고 혼자서 차지하고 수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부당이득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부당이득 당한 사람한테 손실을 본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게 지분을 상속 지분을 만큼 자기 지분만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큰아들 돌아가시고 그 큰며느리 네. 그다음에 그 아들 지금은 아들이 이제 큰며느리 돌아가시고 네. 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상기간 동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건물의 어떤 뭐 차임상당 임대차에서 얼마를 받을까 하면 대충 그렇게 계산을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계산을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전화 주신 분은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게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 지분율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계산이 좀 간단할 텐데. 예. 그다음에 이제 사용 수익분 네. 이게 조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렵겠네요. 이제 그 단독으로 사용한 기간 네. 그리고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인데 보통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차임 상당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임대차 사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월 차임 이 건물을 세를 놓는다면 대체 얼마를 받느냐?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게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우리가 사용수익에서 얻는 거죠. 그러면 세를 놓았으면 얼마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눌러 앉아서 혼자서 했다면 그만큼 수익을 얻었다고 짐작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실제 손해가 있으면 입증을 하면 되는데 그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계산을 되죠.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게 계산이 이제 주변에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중간에 껴있는 상황이고 또 대섭상속도 껴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상속분 계산을 좀 정확하게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형제분들 살아계신 분들이 또 이분하고 뜻을 같이 한다 그러면 네. 뜻을 같이 한다 그러면 뭐 이분한테 자기의 상속분은 포기해서 말하자면 일부 공동 상속인끼리 상속 협의를 하는 거 해서 네. 내 건 네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몰아줄 수도 있거든요. 뭐 아니더라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여럿이라면 이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상속 지분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또 협의를 하시면 되고요. 네. 또 소송을 할 때도 같이 하시면 뭐 뜻을 같이 하면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법적으로 그걸 선정 당사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대표가 되어서 소송을 수행해서 받아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고 방금 하신 게 뭐 압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상속 지분도 내 재산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재산권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당이득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금전으로 환산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면 그 돈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 부동산에 대해서 아마 그 손자 큰 장손인 것 같은데 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압류를 해도 되고요. 가압류를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이렇게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상담자분께서는요, 상속분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네. 좋게 해결하시길 빌겠습니다. 비는데 어떻게 이거 방법을 제가 몰라요. 아, 잠시만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예. 그 상속분 계산되는 건 제가 지금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건 네. 이게 수화가 아닌 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해드릴 수가 없고 그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시면은 그 사정을 말씀하시면은 그 상속분 이런 걸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법률적 조언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분량이 있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상담자분께서는 좀 신속히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사무소에 찾아가시면 더욱더 효율적이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